택시기사 김 씨는 동료에게도 승객에게도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간이라고 내가 얘기할게. 택시를 타면 아 이런 분도 계시구나 이러면서 웃으면서 내리기도 했고. 언제나 안전이 최우선이었던 그에게 아이고. 사고는 한순간에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런 건 못 봤어요, 처음에. 연기가 나다가 바로 퐁 터지면서 불이 났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 사고 난 차량이 한 대가 아닌 것 같죠? 그러네요. 중앙분리대에 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경찰분이 지금 큰 사고 났다고 빨리 오시라고 아이고. 공문을 받고 저 떨리고 진짜 이게 우리 일인가 막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예고 없이 들이닥친 비극에 그의 시간은 멈췄지만 그를 죽음으로 내몬 차량 탑승자들의 시간은 죄책감 없이 흘러가고 있답니다. 왜 아빠가 여기 있으니? 왜 아빠가 왜 죽어야 되니? 왜 죽음을 잡아서 여기에서 있어야 되냐고. 그의 억울한 죽음을 가족들은 세상에 알리려 합니다. 아유 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가 떠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물건들을 마주할 때면 그리움은 더욱 짙어진다는데요. 아빠 저희가 항상 행복한 일만 있으라고 좋은 일만 있으라고 오빠가 네이클로고 줬는데 여기다 껴놨네. 운전할 때 사고 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지갑에다가 넣어드렸던 네이클로브입니다. 택시기사였던 아버지에게 가족들이 바랐던 건 오직 하나, 안전뿐이었습니다. 아빠 생각해봤다. 이거 안 나와. 이거 아까운 거야. 가족들이 정말 화목해 보입니다. 네. 네. 하지만 지난 5월 11일 가족들에게 비극이 찾아왔다는데요. 여행을 시작을 하려고 나간 지 1시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4시 40분인가? 그때 전화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아 이거 좀 뭔가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서 전화를 이제 제가 받았는데 지금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왔으니까 빨리 오셔라라고 해서 아이고. 아버지의 교통사고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신 확인을 할 때 얼굴 부분만 보여주셨는데 일단 이제 눈을 이제 못 감고 계셨고 다발성 골절로 인한 뇌출혈 쇼크사?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잘 실감도 안 났어요. 이거 어떻게 사고 난지도 모르겠고 그냥 심정지 상태로 돌아가셨다고만 하니까 왜? 이런 생각이 들면 아빠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럴 뿐 아니기 때문에 늘 안전운전을 강조하던 아버지였기에 현실을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때 이제 아버지 동료 기사분들이 이제 현장에 직접 가서 그 사고 난 현장 사진을 몇 장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구나. 아휴. 종잇장처럼 구겨져 버린 아버지의 택시. 그런데 맞은편 차선엔 사고 차량이 한 대 더 있었다는데요. 서로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까요. 이상한데요. 예. 대체 그날 그 도로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턱 위에 올라가서 이제 박혀있는 상태라 가드레일도 막 널브러져 있었고 막 파편들이 너무 많았고 엄청 세게 박은 거죠. 연기가 난 상태고 불날 것 같은 그런 상황 바로. 소유소에 가서 보니까 못 나오고 있더라고요. 위급해 보이는 상황에 곧장 탑승자를 구한 직후 차량엔 불이 붙었고 큰 사고를 막았다는 생각에 한시름 놓은 것도 잠시였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택시가 서 있고 경찰차 있고 앰뷸런스 있고 물어봤죠. 뭐냐 그러니까 사고에서 파편에서 운전기사가 또 다쳤다. 그러니까 택시가 2차 사고를 당한 거네요. 그랬군요. 택시 맞은편 차선에서 오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파편이 택시 운전석으로 날아들어 김 씨를 강타한 겁니다. 운전을 하다가 저런 게 날아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아무도 합니까? 상상 못하죠. 김 씨가 정신을 잃은 바람에 전봇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춘 택시. 그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구조를 기다렸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는데요. 택시에 남아있는 사고의 흔적은
그날의 참혹했던 상황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차 내부도 만시창이가 됐네요. 대체 가해 차량 운전을 어떻게 한 겁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고. 실화탐사대는 현장 상황이 담긴 자료를 입수해 사고를 분석해봤습니다. 1차선이 아니고 3차선으로 주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은 너무 강하게 가드레일을 충격하다 보니까 그 파편들이 너무 멀리 날아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규정속도 시속 80km였던 도로. 하지만 가해 차량은 그 선을 훌쩍 넘은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실제 이 당시에 차량은 오차 범위를 감안했을 때 약 110km에서 130km까지도 주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과속뿐만이 아닌 것 같답니다.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라이트가 등장을 해요. 2개가. 그리고 가까워지죠. 이런 걸 봤을 때는 합류 지점에 차량이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약 6초 후에 바로 뒤에서 빠르게 오던 차량이 핸들을 틀어요. 1차선이 아니고 2차선 또는 3차선에서 튼 거죠, 이렇게. 서로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과속과 운전 미숙. 이게 제일 합리적이겠네요.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빠르게 달리던 가해 차량이 도로에 합류한 다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피하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격자는 가해 차량 탑승자들에 관해 한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중고등학생? 네? 아가씨는 아니에요. 중고등학생. 키도 작고 하니까. 예. 그리고 다 작업바람이었어요. 아니, 중고등학생이라뇨? 운전자는? 운전자도 뭐 나이는 많지는 않아 보였어요. 눈에 띄게 앳돼 보였다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 가족들은 그의 정체를 알고 절망에 빠졌다는데요. 젊은 애들이 사고 냈는데 얘네가 무면허라는 것 같다라는 걸 딱 듣고 나서 아 이거 사는 게 사는 거 같지않아. 너무 황당해요. 여태까지 이런 사고가 한 번도 없었는데.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 차량 운전자의 정체는 운전면허가 없는 만 19살 이 씨. 게다가 동승자들은 15, 16살 고등학생이었다는데요. (10대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족의 일상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공항을 지켜서 어떻게든 진짜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좀 벌을 크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SNS를 올리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자 가족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제보가 도착했다는데요. 뭐죠? 그 가해 운전자 여자친구인데 자기가 입원해 있는 그 앞에서 병원복 입고 틱톡 춤을 추고 있다. 네. 가해 차량 동승자가 자신의 SNS에 병원복을 입고 춤을 추는 등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참. 사고 나면 분명히 알고 돌아가신 것도 알 텐데 그렇게 올린 거에 대한 너무 화가 진짜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아빠가 죽임을 당했다 이 생각이 너무 커서 면허가 없는 이 씨는 어떻게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을까? 해당 차량을 빌려준 렌터카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서울 MBC에서 왔는데요. 운전자가 씨라고. 사고 난 친구는 여기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누가 이렇게 되는 불을 같이 면허도 저희가 항상 그랬던 네? 아예 다른 이름인데요. 차를 빌린 사람은 따로 있었단 말인가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빌려준 차가 면허조차 없는 이 씨에게 넘어갈 거라곤 상상도 못했답니다. 유족은 이 차를 빌렸다는 최 씨에 관해 할 말이 있답니다. 3명이라고 들었는데 그 제가 제보받은 사진에는 한 명이 더 있더라고요. 그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사고 직후 포착된 가해 차량 탑승자들의 모습. 그런데 현장엔 렌터카를 빌린 최 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네. 그래서 계속 약간 누구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제보들이 오면서 렌트카 빌려준 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당시 상황을 전해들었다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지인을 만나봤습니다. 차를 왜 빌렸어요? 애들끼리 놀러도 다니고 멀리 가서 바다나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차를 빌렸는데 계속 연장을 하다가 그런 사고가 난 거죠.
뭐 드라이브를 하러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그럼 렌트카 빌린 최 씨도 그 차에 타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뭐 했어요? 차 뺏기고 따라가고 있었죠. 조금씩 드러나는 듯한 사건의 정황. 수소문 끝에 렌터카를 빌린 최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오토바이 사줄 게 좀 있어서 얘기를 하는 중에 자기가 갖다 줄 수 있다. 오토바이를 대신 옮겨주겠다는 이 씨의 말에 오토바이가 있는 곳으로 향했지만 장소에 도착하자 이야기가 달라졌다는데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차 운전할 거야? 그렇지. 동생자 중에 한 명이랑 같이 말렸거든요. 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위험하다고. 둘이 이렇게 말리다가 그냥 뭐 저희 멋대로 탔고. 차를 몰고 떠나버린 이 씨를 쫓아가 봤지만 역부족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 아유 참. 너무 당황해서 딱 안전지대 저기만 세우고 뛰어갔는데 적어도 그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 지구백년 운전자 자격증 해줄 수 있는 네.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이 씨. 그 이후로도 그에게선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데요. 자기가 죽인 게 아닌데 왜 자기가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지, 자기가 가드레일을 받고 싶어서 박은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까지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그의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웃으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아, 얘가 반성을 하나?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태어나게 병원에서 하하호호거리면서 방송을 키고 그러는 애가 어딨어 사실. 알겠습니다. 너 사고 난 기분이 어때? 아유. 숨진 택시기사 김 씨의 장례가 치러지는 사이 병원복을 입고 춤추는 모습과 이 씨와의 애정을 뽐내는 듯한 모습을 SNS에 올린 동승자.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사고 나고 나서 한 이틀 됐었을 거예요. 2, 3일? 만나러 갔어요. 원래 목적이었는데 못 나온다 해서 오빠랑 오빠 지인 애들이랑 같이 해서 만났어요. 예상치 못하게 이 씨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5천만 원 내면은 징역형이 좀 낮아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5천만 원을 좀 구해봐달라 얘기를 해서 저도 학생이고 어떻게 5천만 원을 구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유 참. 너무나도 황당한 요구에 처음엔 장난이라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차 안에 트렁크에서 그 쇠파이프 그걸 꺼냈더라고요. 무서웠어요. 그 철로 돼 있는 방망이 같은 걸로 들고 와서 위협적을 좀 느껴가지고 여전히 가시지 않는 두려움. 그럼에도 제보한 이유가 있답니다. 택시기사분을 몇 번 봤었어요. 엄청 착하셨어요. 밝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이 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벌어진 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실화탐사대는 이 씨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계세요. 오랜 기다림 끝에 집에서 나온 누군가. 누구죠? 다름 아닌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조수석에 탔던 이 씨 여자친구였습니다. SNS에 춤추는 거 올린 그 동승자인 거죠? 네. 네. 그녀는 그날의 일을 어떻게 기억할까? 왜 그날 왜 거기 차를 타게 된 거야? 네, 거기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누가 운전할지 하다가 운전한다고 했어요. 오토바이 면허가 없어서 자기 따라오라 그러면 이렇게 과속을 한 거야. 차 앞에 앉아서 이 자세로 폰만 하고 계속 있었고 앞도 안 보고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 씨에게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은 정말 알지 못했답니다.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예 몰랐어요.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한편 유족들에겐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데요. 사고 싶을 때 입원했는데 영상 찍은 거에서 엄청 크게 죄송하게 느끼고 있고 저도 그 일 터지고 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엄청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녀와 함께 이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오빠 나와봐. 나와서 얘기 좀 해. 하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 씨. 그렇다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그 가해 차량 운전자는 면허가 있는데 취소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 무면허예요? 원래 본인은 뭐 과속을 했 했다고 인정을 해야 아니면? 과속을 했다고는 인정을 하지 않죠. 저희들은 운전 미술이라. 운전자들은 면허가 있는 줄 알고 탔대요? 아니면? 걔들 얘기는 다 알고 있는 걸 알고. 그럼 렌트카를 빌린 사람 있잖아요. 혹시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방조형리를 진행하고 있어요. 취재 중 이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제작진은 급히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아, 이번엔 입장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MBC 실화탐사대에서 왔는데 유가족분들한테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해달라는 어떤 거 보내드릴게요. 유가족분들 많이 힘들어하는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는 정말 전하고 싶은 말이 단 한마디도 없는 걸까? 그의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 아마 피의자 가정 형편이 되게 어려워요. 변호사의 선임만 형편도 안 되고 그냥 봐주는 형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피해자 측하고 합의를 하고 싶어도 참 깝깝한 상황이네요. 유가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할 말 없어요? 유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끝내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떠난 이 씨. 법원은 이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시내 한복판에서 난폭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는 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되풀이되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참변. 그 비극을 끊어낼 방법은 없는 걸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렌트카 업체에서 그 차량을 렌트해 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명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는 방법, 그리고 현실적으로 무면허 운전으로 일어난 사망사고에 관해서 처벌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향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치사죄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친절한 택시기사이자 가족에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 가족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진짜 너무 고마워서 너무 고생했어. 이제 하늘나라 가서는 여기 다 있고 편히 쉬어. 알았지?